그렇지. 고난도 문제입니다. 29페이지 보고 2번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일단 두 점 나와 있는데 x쪽 방향으로 평행이동, y쪽 방향으로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하는데 그 평행이동한 점을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자. c에 대하여 관심 있는 건 일단은 2번에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그 프라임에 관심 있는 거죠. b 프라임. 좌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2n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a 프라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기준으로 x쪽 방향으로 2n만큼이니까 플러스 2n 정도 처리하시면 되고요. y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이니까 7 마이너스 n 정도로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자, b 프라임도 놓으면 돼요. 그냥. 자, 10 플러스 2n 그다음 마이너스. 자, 여기가 a로 처리돼 있지. a 마이너스 n 이 정도 좌표 놓으시면 됩니다. 됐지? 그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사각형 OA 프라임 C B 프라임 평행사변입니다. 그 점 C가 찍혀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가 자 지금 4, 마이너스 16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 만들고요. 이 사각형을 잘 읽으셔야 돼요. OA 프라임 C B 프라임이 자 평행사변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너네들 여기서 풀 때 그냥 이제 대각선 성질 이용할게요. 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잖아. 그 대각선 성질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OC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A 프라임, B 프라임 보셔야 돼. 알겠지? 이게 상황이 평행사변형이면은 OC 중점이 점 OC의 중점이 A 프라임, 자 점 A 프라임, B 프라임의 중점이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점 가지고 풀게요. 중점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평균이 똑같아야 되니까 x좌표 합이 똑같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OC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두 개 중점 찍어보면은 2,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얘네 두 개 가지고 중점 찍었을 때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좌표 쪽의 합이 4가 나와야 돼. 중점 좌표가 평균이 2니까. 따라서 두 개 더한 게 x쪽으로는 8 플러스 4n 이렇게 나오죠. x좌표 두 개 더한 게 일단 4가 나와야 되고 그 y쪽으로 좌표 두 개 더한 게 지금 7 플러스 a 마이너스 2n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의 합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 거 풀면 n값 얼마 나와요? n값 얼마? 마이너스 1.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지. 얘 9 넘어가면 얼마 나와 얘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면 정답 어떻게 내면 됩니까? 두 개 더 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26으로 정답 내면 돼. 알겠지? 이렇게. 자, 6번 가겠습니다.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쪽 방향으로 p만큼 상황을 조금 끌고 갈게요. 지금 절대값 x를 평행이동하는 게 이 문제의 소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 풀이 과정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y는 x가 있다. 기준이 되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할게요. 얘가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 다 그리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향성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0, p, 자, q 이 정도 일단 대소관계 확인하시고 일단 얘를요 p만큼 평행이동 x쪽 방향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x쪽 방향으로 p만큼 일단 평행이동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얘가 현재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기 좌표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은 이제 식을 나타내면 굳이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대 1이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 이것을 다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q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또 자, q 한번 찍어볼게요. q만큼 이동했고 이 좌표가 다시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 찍힌 상태에서 그래프는 당연히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가 현재 y는 x-q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린 거니까 플러스 1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상황이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점 두 개를 찍는데 a는 원래 그래프와 L, 자 이게 초록색이 현재 A야. 그 다음에 주황색이 M이야. 그 다음 원래 그래프랑 L 사이의 교점 여기 하나 찍히죠? 얘가 A. 여기가 현재 A고
그 다음에 M 그래프랑 원래 그래프가 아니고 M 그래프랑 L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요점을 B라고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A, B의 중점 좌표가 찍혀 있죠. 2,8분의 5. A, B의 중점 좌표니까 지금 여기 딱 잡았을 때 여기 중점 있죠? 이 점좌표가 찍히는 위치가요. 몇 컴마 몇이야? 2,8분의 9다. 뭐 이런 조건 그냥 주어져 있는 거죠. 진행해볼게요. 여기서는 A 좌표랑 B 좌표를 표현한 다음에 그것의 중점 좌표가 얘야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점 찍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걸 식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풀이 과정 지금 잘 보셔야 돼. 알겠지? 교점 찾는다고 연립방정식 풀었던 사람들은 이걸 풀이 잘 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직선은 다 기울기가 몇 자리인지를 확인하세요. 기울기 몇 자리지?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은 1. 그렇지. 기울기 1 아니면 마이너스 1짜리는 몇 도가 생각나야 돼? 45. 기본적으로 45도로 떠올리셔야 되고 관련된 비율은요? 1대1 무조건 1대1대 루트 2 비율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45도라는 거. 그럼 네가 보고 있는 직각삼각형 형태는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형태겠죠? 다 비율로 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A 좌표를 찾는 방법. 여기다 수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해되지?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여기도 다 수직이라는 거 이해되지? 만나고 있는 다 교차점은 다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가 보고 있는 이 삼각형이 뭐냐는 말이야 지금. 직각 이등변. 여기가 45도로 안 보여? 보이지? 다 직각 이등변입니다. 됐죠? 그러면요 여기서 수선해발을 이렇게 찡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가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자 이쪽 길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자 표현이 여기가 x좌표가 p니까 여기는 2분의 p만큼이야, 그지? 여기 길이가 2분의 p가 되고요. 결론 나왔죠? 여기가 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a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2분의 p, 2분의 p 정도로 바로 나온단 말이야. 연방을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b 좌표도 한번 찾아볼게요. b 좌표는 일단 뭘 봐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연장을 했을 때 이렇게 쭉 가요. 여기 딱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여기 되지. 근데 너네 잘 봐봐. 너네 여기 좌표가 지금 현재 1이라는 거 이해돼? y 좌표가 1이죠. 맞아요. 여기 q,1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q,1이니까. 그럼 네가 보고 있는 이 조그만한 이 삼각형도 지금 직각 이등변이라는 거 이해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밑에 이 변도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x 좌표가 바로 나오지. 여기 얼마야? q 플러스 1이야. 됐지 여기까지? 그럼 네가 역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직각이등변이에요. 맞죠? 그럼 필요한 거는 일단 한 변 길이 찾아가지고 그걸 2로 나누면 요 변 길이가 나오잖아. 맞죠? 너 듣고 있냐? 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x좌표가 q 플러스 1이에요. 여기 p죠? 그러면 너가 지금 여기 좌표를 갖다 구할 때는 여기 일단 길이 찾자. 요 길이 갖다가 찾을 때는 q 플러스 1에서 p를 빼세요. 그럼 요 길이가 나오죠. 따라서 이 길이는 q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길이는 그것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b 좌표에서 수선해발을 내리면 네가 보고 있는 요 변 길이들이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가 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절반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절반 길이. 절반의 길이는 얘를 2로 나눈 게 절반 길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지금 얘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p를 기준으로 오른쪽,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얘만큼, 그리고 y좌표는 이 길이 자체가 y좌표거든요. 그럼 b가 표현이 되지. b를 갖다 좀 표현하겠습니다. b는 x좌표가 지금 p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얘만큼이니까 두 개를 더 하세요. 이렇게. q-p 플러스 이 정도. 그 다음에 y좌표는 얘가 이거 자체가 y좌표지. 이 길이 자체가. 따라서 2분의 q-p 플러스 1 정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b 좌표가 다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정답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점 좌표를 이용할 거예요. 얘 잠깐 정리해볼까? 얘는 잠깐 정리하시면 2분의 2p를 더하시는 거잖아. 따라서 이쪽이 q 플러스 p 플러스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 떨어지면 됐죠. 자, 그 다음 중점 좌표 구할게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야. 방식은 똑같은데 이 좌표랑 이 좌표의 평균이 일하는 거는 두 좌표의 합이 4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점 좌표 이용할게. 자, x좌표 쪽에 합이 4니까 얘 두 개 더하면 뭐겠어? 2분의
P가 두 개죠. 2P예요. 3P 2P 플러스 예. 자, Q 플러스 1. 이게 X좌표인데 얘가 중점좌표가 4니까 이거 합이 4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 두 번째, Y좌표 쪽으로 갈게. Y좌표 쪽은 얘네 두 개를 합한 게 이것의 두 배여야 되니까 4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P, 마이너스 P, 2분의 P 더하면서 P 쪽 상쇄되는 거 보이지? 따라서 Y 쪽은 2분의 자, Q 플러스 1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 좌표의 두 배가 나와야 됩니다. 평균값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내리면 되냐면 여기서 Q 값이 도출이 되고요. Y좌표 쪽에서. 두 배니까 2Q 플러스 2가 9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2Q가 7이 나와야 되죠. Q가 2분의 7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Q 쪽으로 2분의 7이 들어가고 Q가 2분의 7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죠. 맞죠? Q가 2분의 7이면은 자, X쪽 정리하면 2P 플러스 여기에 2분의 7 갖다가 대입하시면 1 더해서 2분의 9로 가시고요. 그게 양면 2 곱해서 얘가 8을 갖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2P 값이 얼마냐면 2분의 8, 7 플러스 1 계산하면 아니죠, 맞죠? 2분의 16에서 2분의 9까지 9 빼는 거지. 2분의 7 얼마? 7 나오고 P 값은 4분의 7 나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P분의 Q P분의 Q 두 개 이제 Q분의 P Q분의 P야. P분의 Q 아니에요? P분의 Q분의 P인데요? P분의 Q. 어? 나 읽는 거 까먹었어. 씨, 분수를 읽는 법을 까먹었다. 뭐야? 자, 갑니다. 계산할게요. 4분의 7분의 2분의 7이 7 나가고 2 나가면 정답은 2예요. 됐지? 여기까지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자, 포물선이 다음과 같다. 네. 수고하겠습니다. 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 소재 자체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2차 문제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물선 방정식 자체가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축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3이죠. 바로 나와야 돼요. 2분의 합이 3이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3이어서 축이 2분의 3인 겁니다. 축이 2분의 3이 1.5잖아요. 오른쪽에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의심의 여지 없이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4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됐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위에 있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너네 생각을 해봐. 원점 여기 있거든.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나오려면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되면 약간 이런 느낌 들게끔 이렇게 씹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예. 원점 대칭인 두 점이 포물선 위에 두 점이 돼버리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 풀면 편하다는 거죠. 자, 여기 좌표 풀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A, B라고 놓을게요. 됐지?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양수 쪽으로 나와야 그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A, B 둘 다 양수라고 놓으면은 지금 여기를 마이너스 B 형태로 놓는 게 조금 더 계산에 유리합니다. A, B 둘 다 양수예요. 세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원점 대칭하는 거지. 여기 몇 컴마 몇 되는 거야? 불러. 원점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D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두 개 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한다? 둘 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위에 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A, B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A, 마이너스 B가 나온다. 둘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치?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X자리에 마이너스 A 들어가는 거야.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나오는 거 이해된가 여기까지? 됐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구해야 되는 게 뭔지만 확인할게요. 구해야 되는 게 PQ 길이 같다고 하는 거야. PQ. 자, 너네들 PQ 길이 잘 봐봐. 여기가 지금 P고 두 개 표현 좀 해주죠. 두 개 순서는 관계없죠.
P고 여기가 지금 Q인 거야. 그럼 PQ 길이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 PQ는 자 루트에 여기가 A죠. 어쨌든 길이는 2A예요. 맞죠? 2A의 제곱 맞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4A 제곱 되는 거 맞을까? 맞니? 네.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2B 맞죠? 2B. 그러면 여기가 4B 제곱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조금 정리하면 루트 4로 안쪽에서 4로 묶이니까 루트 바깥쪽으로 빼면 뭐로 빼? 2로 빼는 거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정도로 일단은 정리가 되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뭡니까? PQ 길이 갖다 찾는 거. 이거 길이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필요한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겠지. 구식 어떻게 하는 걸까? 구식을 더하면 될 것 같죠? 더해서 상수 한번 시켜볼게. 더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B에서 마이너스 B로 하는 거니까 좌변은 0 넣을 거고, 이거는 상수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자 2A제곱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A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지. A는 우리가 양수 쪽으로 잡았죠. 결정을 뭐로 하면 돼요? 2, 맞지? 그 다음에 A가 2니까 B 값은 뭐로 뽑으면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 4, 7, 마이너스 2니까 4, 6, 6이잖아. 맞아? 네. 집어넣어. 자, 따라서 정답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4, 6, 6이 30, 루트 40이잖아요. 네. 루트 40이면 안쪽에 뭐 빼? 4 빼는 거죠. 4 2로 빼는 거예요. 안쪽에서 4 빼니까 2로 나오지. 예? 아니야? 맞는데? 맞잖아. 4. 36, 40이지. 40은 4 곱하기 10이지. 루트 안쪽에 4를 바깥쪽으로 뺄 때는 2로 나오지. 네. 됐어? 무슨 말이야? 이 그러니까 원래 2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4루트 10이라고 했지. 정답은 4루트 10입니다. 계산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만 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10번이었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Y축 위에 점P가 있다. 생각 조금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림 그려야지. 자, Y는 X 위에 있는 점 P. 일단은 Y는 X 직선이 필요합니다. 일단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심좌표가 4,8이에요. 4,8 정도 한번 찍어볼게요. 4,8 정도. 이 정도. 여기에서 원이 있다. 뭔지 몰라요. 자, 그 상태에서 원위의 점이 R입니다. 됐죠? 그냥 아무데나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P죠.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를 Y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있는 점 Q. 이런 데 Q가 찍혀 있다고 하면 묻고 싶은 것은 삼각형 PQR이니까요. 약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PQR.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삼각형 둘레가 PQR이라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되게끔 하고 싶다는 거냐면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건 알겠어.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누구를 대칭해야지 일단은 될까? R. 오케이. R 대칭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R을요. 좌표를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R 값은 일단 좌표를 놔야 되기 때문에 1,400만 쪽에서는 그냥 A, B 정도로 놔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됐죠? 일단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하는 건데 잘 봐봐. 문제의 상황이 이제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위의 점 R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위의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찍혀있는 고정점이에요. 그럼 원은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R에서 이미 얘가 고정이 돼 있고요. Y축 들렸다가 Yx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최소값을 길이를 구하려면 이 R값을 이 축에 대해서 또는 Y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훅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 R'이라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도 대칭축으로 이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여기서 이제 수선이 내려가는 만큼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R2'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찍어보면 이 좌표는 뭐라고 찍히는 거냐면 X좌표가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A, B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얘는 B, A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뭐겠어요? 두 좌표를 이렇게 연결한 게 사실 삼각형의 둘레 길이 최소값이죠. 상황 이해됐지? 예. 그럼 실제로는 P가 어디 위치할 때? 여기에 P가 위치할 때 실제로 Q가 어디 위치할 때? 여기에 Q가 위치할 때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자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 될 때가 R이 여기 찍혀 있을 때 이 둘레가 최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됐어? 그러면 이 최소 길이를 넌 뭐라고 표현할 거야? 선분 R', R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삼각형 둘레의 최소 길이요. 이해되시죠? 너네 이렇게 길이 같은 거 이해되지? 여기랑 여기 맞아? 이거 많이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랑 이렇게가 길이가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이건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얘가 나온다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맞아요? 이거 표현하셔야 됩니다, 식으로. 알겠죠? 식으로 조금 가볼게요. 좌표는 찍혀 있으니까 요 좌표랑 요 좌표 두 개 이름만 하면 됐죠? 자, B-A의 제곱이에요. A 플러스 B 제곱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갑시다. 됐죠? 더하기. 그 다음에 R2'니까 Y쪽 봐보세요. A 플러스 A-B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 예.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가운데 있는 항 없어지는 거 이해되지? 2AB 여기 마이너스 2AB 상쇄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앞에 거 2A 제곱 맞죠? A 제곱 A 제곱이니까. 그다음 B 제곱도 두 개예요. 제곱 더하기 2B 제곱 여기까지 계산되는 거 이해되나? 그럼 아까 뺐던 것처럼 여기 똑같은 거 나오죠? 이거 루트 2로 묶어서 바깥쪽으로 빼면 결국엔 루트 2 곱하기 루트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걸 읽는 게 중요하다. 여기 이거 뭘까? 역시나 읽기가 중요하다. 이거 많이 봤어? 이거 뭐겠어? A 플러스 B. A, B와 점점거리로 해석해야 그렇지 0,0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이 거리라고 해석하면 결국엔 이 값이 어디 길이가 되는 거야? 원점과 R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그럼 따라서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루트 2 곱하기 이 거리 자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결국엔 원점 5에 대해서 선분 5R의 길이라는 거 이해됐지? 예.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은 이게 무슨 값을 갖기를 원해? 최소를 갖기를 원해. 그러면 너는 5R의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원위의 점 R에 대해서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인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문제 상황은 다시 이렇게 끌고 가야 되죠. 원에 그 중심 좌표가 찍혀 있어요. 몇 컴마 몇으로 찍혀 있어? 4,8로 찍혀 있죠. 여기가 지금 4,8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 5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 길이 최소 거리 지금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 이 길이를 찾아서 요 길이를 찾는 게 핵심이죠. 이게 최소값이죠. 5R의 최소값. 즉 이 부분이 R 값이 딱 찍힐 때가 저 둘레가 최소 길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뭘 갖다 구해야 되냐면 4,8과 원점까지 거리를 일단 계산하세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이 길이가 4루트 5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루트 5라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 5가 나와.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 루트 5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라는 거야. 그러면 이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루트. 그렇죠. 여기가 3루트 5가 나오는 거죠. 됐죠? 즉 이게 5R 길이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게 몇일 때? 3루트 5일 때가 최소이니까 정답은 2개 곱하시면 3루트 10 나옵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 알아서 하십시오. 됐죠? 이해됐지? 충분히. 그냥
그냥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로 주는 거냐면 원위의 점으로 R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일단 주는 건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학력평가 때 나오면 그냥 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역시. 넘기죠. 12번에 15번하고 16번 할게요. 15번은 이거 왜 재는 거죠? 윤석이 형 말이에요. 그림을 좀 그려봐야 이게 일단 풀리지. 와. 근데 시도를 선만 듣는 거. 아니 뭐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가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보기가 뭔지 모르겠어. 와. 이상 한번 보세요. 너 초등학교 졸업한 건 맞아? 네 졸업. 인성이 졸업앨범 보여드릴까? 대원이 막 자, 조용히. 자, 다음 도형을 보자. 일단 직사각형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찍어볼게요. 직사각형은 이제 일단 만들어서 일단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서부터 A, B, C, D 순서대로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문제 그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AB가 AD보다 크고 4보다 크다. 이 길이의 관계는 일단은 AB가 AD보다 크고 이게 4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AD의 길이 자체가 이제 4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줄에 이거 놓칠 뻔했다. 이 그려진 사각형 자체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라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대칭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세요. 이제 여기를 조금 해석해야 되겠네. 필요한 거는 지금 이거. x-3, 그 다음에 y. 이거랑 그 다음에 f의 y-x. 오늘 이거 의미는 다 이해되시죠? 원래 식이 뭐냐면 원래 식이 이거야. 근데 이 식에서 이 식을 구할 때 x 대신에 뭘 대입했습니까? x-3 대입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x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지?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x, y 자리가 어때요? 바뀌었죠. 이건 뭐에 대한 대칭? 그렇죠. y는 x에 대한 선대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각각의 그 도형들이 원래 함수와 자, 원래 함수가 아니고 이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요. 이 식과 겹쳐지는 부분에 넓이가 생기겠지. 왜냐하면 이건 x축 방향으로 세 칸 당긴 거니까 이게 3만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이 조금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그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넓이가 자, 겹치는 넓이가 얼마나? 첫 번째 건 얼마라고 줬어? 20이다. 두 번째 건 얼마나? 20. 그렇죠. 이게 25다. 이렇게 준 겁니다. 상황을 먼저 이해하자는 거. 됐지? 자,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 봐봐. 이 점들이 오른쪽으로 세 칸 이렇게 뿅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 근데 여기 좀 볼래? 여기 밑에 걸 먼저 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y는 x 이제 식이 필요해요. 그림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잘 봐봐. 이 직사각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직사각형 두 개가 만날 때 교점들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 이해되지? 이런 데서. 그럼 직사각형이 어떻게 지금 대칭돼서 넘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대칭돼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됐나? 이런 식으로. 교점은 다 여기서 생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훅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림 상황 이해됐냐? 지금 내가 그린 요 지금 초록 색깔 있잖아. 요 내가 그린 거. 요게 지금 현재 얘야. 두 번째 거 얘야. 됐지? 이게 현재 f의 y, x입니다. y는 x 대칭시킨 거예요. 됐죠? 그럼 어디가 겹쳐? 불러봐. 여기가 겹치지. 맞아? 이쪽 부분 겹치죠?
도형 이름 뭐야? 무슨 사각형? 정상. 정사각형이랑 보이죠? 넓이가 25예요. 한 변 길이 얼마? 5. 길이가 5m. 됐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먼저 해석하면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위에 거 먼저 이거 해석하자면 x축 방향으로 세 칸 이동했을 때 넓이가 20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봐봐라. 이 점의 좌표가 세 칸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 찍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당연히 이 B라는 점도 세 칸 동일하게 이동해서 여기 B'이라는 점에 찍히게 되고 사각형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이게 정확하게 세 칸 이동한 거니까 얘도 세 칸 이동해서요. 모양은 이제 변하지 않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이라는 걸 이해되나? 이해됐어? 빨간색 부분이라는 걸 이해됐어? 그럼 너네 봐봐. 여기가 길이가 5지. 이게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3이잖아. 예.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길이가 2가 되지. 이거 넓이가 20이려면 이 세로 길이가 얼마여야 돼? 10. 10. 그치? 끝이잖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엔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니까요. 이거 이제 세로 길이가 얼마죠? 이거 10, 10 그리고 5니까 정답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15번이지? 맞아, 15번 맞니? 예. 자, 16번 볼게. 자, 점 5,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n짜리 직선 A. 이건 하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교점 자체가 어디에요? 5, 마이너스입니다. 5, 마이너스 2 정도 여기 잡을게요. 여기가 자, 5, 마이너스 2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 음수짜리야. 자, 기울기 m인데 m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음수짜리 직선을 자, 하나 상상하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그거를 2,1에 대해서 점대칭 시킨 겁니다. 2,1 정도 이제 대칭시켜서 잡아볼게요. 그게 좀 있나? 요점을 2,1하고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6, 마이너스 요 정도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2,1입니다. 그쵸? 2,1 점대칭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 두 점이 넘어가는 건데 그 너희들 참고로 이제 직선을 점대칭하는 경우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직선을 점대칭을 하면 직선이라는 소재를 점대칭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직선이 어떤 일정 선에 의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너네 잘 봐봐. 이 상황을 먼저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봐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결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직선을 넘길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직선은 어차피 두 점이 찍히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그 점 두 개를 찍어서 얘에 대해서 넘긴 다음에 이해되지? 예를 들자면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렇게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는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가 대칭돼서 넘어간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상황 이해됐어?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너네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m이면 봐봐. 잘 봐야 돼.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이 지금 무슨 상태야? 대칭. 자, 조금 더 아. 원하는 대답. 닮음. 합동. 합동. 1대1 닮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죠? 사스. SAS 합동이죠. 사스 합동 맞죠? 세세세, 사스, 아싸 뭐 이렇게 안 배웠어? 와. 인성이 아싸. 여기까지 괜찮나? 찐텐데. 그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스 합동이면요. 결론이 뭐냐면 무슨 각의 크기가 같다? 대응 각의 크기가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야. 첫 번째가 x는 이미 썼으니까 동그라미로 가볼게.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라는 거 이해됐나? 이해되시죠? 이게 각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각이야? 위치. 어까 억각, 오케이. 억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오케이. 같다. 결론이 뭐지? 두 직선의 평. 그렇지. 두 직선이 평행. 됐어?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직선이 점대칭에서 넘어가더라도 기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결론이에요. 안 바뀌어. 그냥 기울기 m입니다. 여전히.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직선을 점대칭 시켜서 넘겨도 역시 그냥 기울기는 m이에요. 그러면은 뭘 옮기는 게 맞아? 정점을 옮겨야지. 이해되지? 기울기는 안 변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겁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점이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 점에 대해서 정점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결국엔 두 점의 중점이 얘잖아. 오케이? 당연히 중점 논리는 x좌표의 합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x좌표의 평균이 2라는 건 x좌표의 합이 4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오니까 여기 어디 지켜야 돼? 그림 보지 말고 합 이제 좌표만 봐. 진짜 5,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2야. x좌표 좀 먼저 봐. 그림 보지 마시고 좌표로만 갑니다 이제. 얘 두 개 평균이 2여야 된다는 건 x좌표의 합이 4여야 돼. 여기 몇 찍어야 돼? 마이너스 2. 그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는 그냥 대충 그린 거잖아.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x좌표 y 쪽의 합이 지금 여기가 평균 1이니까 y좌표는 2여야 돼요 합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얼마여야 돼? 4여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거를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를 찾으면 돼? M. 기울기는 여전히 기울기가 안 나와 있는 거죠. 16번. 기울기가 여전히 m인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됐어? 그럼 저 식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한 번 더 가죠. 끊어서 대칭 이동한 후 이거 후 여기까지 됐나? 그럼 대칭 이동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 이런 직선이 생기고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이걸 다시 어디로 넘겨야 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오케이? 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상황 마지막 결론 여기입니다. x축 대칭되면 이 정점이 x축 대칭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걸 지나면서 자, 뭐라고 하면 돼? x축 대칭. 정점을 x축 대칭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가 반대로 가잖아 이렇게. x축이 대칭되면 마이너스 아니지 x축 대칭은 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x좌표는 그대로 y좌표가 반대로 가는 거 맞죠? 네.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지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기울기는 어떨 것 같아? 이거 바뀌겠지 기울기. 맞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갔던 직선인데 얘랑 평행했던 직선인데 이거 x축 대에서 대칭해서 이렇게 찍혀서 넘어가면 이렇게 됐던 건 찍혀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지? 그럼 얘가 기울기 m일 때 얘는 기울기 얼마일까? 마이너스 m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상은 됐죠? 이게 지금 직선 뭐야? L 프라임이야. 됐지? 이거 가지고 문제 풀게요. 자 가봅시다. 직선 L 프라임이 점 A를 지나도록 하는 실수 m값. 이거 식 세우면 되겠죠? 일단 식 세우겠습니다. 이거 기울기랑 지나는 점 둘 다 주어졌으니까 y는 기울기 열고 자 지나는 점 일단 반영하시면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몇 컴마 몇이다. 이게 A를 지난다. A가 지금 얘죠. 2,1을 지난다. 그래서 2,1을 지난다. 이거 한번 풀고요. 5,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2. 이게 A가 아니지. 미안해. 자,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자, 이거 한번 풀고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m에 x에다 뭐 넣는 거죠? 6m이 마이너스 6m 빼기 4니까 자 여기서 m값 일단 도출하시면 얼마죠? 6m이 마이너스 2여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여기까지 됐나? 두 번째 자, 두 번째 뭘 찾아야 돼? L과 수직이 되도록 하는 기울기 곱하면 되겠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얘는 기울기가 m이니까요. 자, 두 직선 L과 L 프라임이 수직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게. 이게 기울기 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 기울기 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론은 일단 m값은 자 m값은 일단 음수죠. 마이너스 1쪽으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됐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자 첫 번째 값을 p라고 하고 두 번째 값을 q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p 플러스 q 갖다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p 플러스 q 값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너네 요성들 공부해봐. 알겠지? 요거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점대칭을 시키더라도 기울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뭔가 그 모양을 바꾸는 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직선도 그렇고 포물선도 그렇고 모양을 바꾸는 건 대칭 이동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x축 대칭 이동 혹은 y축 대칭 이동일 때 뭔가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x축 대칭시키면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최고차항의 부호를 갖다가 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거 주의하시고. 쌤. 서울타운 문제 3번 풀었어요. 몇 번? 서울타운 문제 3번. 한 번 풀었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합 문제로 갈게요. 저 4번 할만할 것 같은데 4번. 3번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해야 돼. 하지 말아요. 제 민성이 2번도 지우는데. 저 이거 풀어도 야 조용히 좀 하고. 그래 안 좋아 저 다 합니까 저거? 3, 4, 5, 6 다 해요? 4번 아니면 될 것 같아요. 4번 안 해도 된다고? 아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표가 없네. 아니 풀 수 있어요. 얘들아 3번, 4번 안 해도 돼? 예. 안 합니다. 5번, 6번 할게요 그러면. 네. 5번으로 갈게. 문제 또 나오네 이게. 그치?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 5번 문제 그 잘 보시면은 일단 직선 두 개가 일단 y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각만 만들어주면 충분하죠. 일단은 그림을 조금 크게 좀 그려보세요. 하나가 그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너는 필요한 게 y는 x도 필요해. y는 x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랑 정확하게 대칭돼서 봐야 되니까 그림 상황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밑에 기울기가 조그만한 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y는 ax 플러스 b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녀석이 y는 cx 플러스 d인데 이렇게 할게요. a, b, c, d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자, 그런데 보니까 힌트가 조건은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지금 여기 다 점이 찍혀 있죠. 뭐야? 어떤 상황이지? 여기가 a. 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 c 맞아요? 여기 b죠. 상황 맞니 이거? 네. 아, 이거 바뀌었네. 씨. 여기가 d. 뭐가 맞아? 집중 안 해? 안 돼. 요즘 진짜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데. 너 못생겼다. 예? 만우절. 대만 좀 있어.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고, 그래서 상황은 이거네, 상황. AC를 2대1 내분이면 여기가 2의 비율이고 여기가 1의 비율인 것 같죠? 그게 원점이거든요. 맞아. 좌표 누면 끝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수쪽으로 K 잡고요. 뒤쪽으로 2K니까 마이너스 2K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어차피 이 관계가 마이너스 대칭 관계인 거 아시니까 여기가 K, 여기면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가 K, 여기면 0,K. 그 당연히 이게 Y는 X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0,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상황? 여기는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좌표가 저렇게 찍히겠죠? 이해되십니까?
뭐가 이상해? 예. 아니 보고 있는 거. 맞잖아, 됐잖아.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관심 있는 게 ADCB, ADCB 요거네. 아 어딨냐? 그림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할게. 요거. 오씨, 왜 이렇게 부러져? 자 요거 생각 한번 보세요. 이거 이름이 뭘까? 분별 사다리. 등변 사다리.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거예요. 등변 사다리. 얘네가 지금 보기에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당연히 수직이고 왜냐면 A랑 D가 Yx 대칭 관계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수직.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수직이라는 상황이에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등변 사다리입니다. 뭐 어쩌라고? 넓이가 몇이라고? 넓이가 18이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셔야죠. 봐봐. 이것도 상황이 똑같은 게 네가 보고 있는 이 삼각형이 뭐인 것 같아? 직각 이등변. 오케이. 자 이거 길이가 k입니다. 이게 몇 k? 루트 2k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도 그냥 두 개 좌표 그냥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 두 좌표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뭘까? 여기가 이것도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지? 여기가 2k니까 여기는 2루트 2k. 이 정도 그냥 바로 가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등변 사다리꼴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찾은 겁니다 지금. 그럼 높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높이 얘인데 이거 높이지? 맞아? 예. 자, 잘 봐야 돼. 여기가 K야. 네가 보고 있는 거 이거 다시 뭐야? 직각이 등변 맞아? 이거 직각이 등변 맞죠? 이번에 대각 길이가 K입니다. 반대로 갈 때는 루트 2분의 1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맞아? 그러면 여기 길이 얼마야? 루트 2분의 K로 가면 돼. 됐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네가 보고 있는 이것도 직각 이등변이야. 대각 길이가 얼마예요? 대각 길이가 2K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대각 길이 2K니까 루트 3K. 아니지. 그냥 2K 맞지? 여기서 루트 200을 한 게 2K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높이는 얼마야? 끝났어. 자, 삼각 뭘 구하는 문제죠? 18이라는 넓이 자체가요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뭐로 써야 돼? 3루트 2K로 쓰면 되지. 됐어 여기까지?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 어떻게 쓸까요? 두 개 더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가? 2분의 3 루트 2K. 루트 2K 더하기 루트 2분의 K 이렇게 할게. 됐습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K값 나오겠죠? 자, 앞에 거 먼저 계산하시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2분의 3루트 2K야. 그거를 이렇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거로 분배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2분의 약분되지? 3K. 이렇게 됐죠? 3K 더하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2분의 3K. 2분의 3K. 3K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예. 오케이. 그러면 계산하시면 2분의 9K제곱 이게 지금 18이어야 돼요. 그럼 K제곱은 얼마여야 되냐? 4. K는 양수야. K 양수로 잡았지. K는 2다. 그럼 모든 좌표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건 뭐지? 구해야 되는 거. 우리 찾아야 되는 거. A, B, C, D 다 찾으셔야 되겠네요. 너무 쉽네, 그지? 기울기는 어차피 얼마짜리라는 거라. 1. 아니지. 아. 이거 찾아야 되잖아, 이거. 맞지? 예. 봐봐, 여기가 그럼 2잖아. 맞지? 여기가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4 되잖아. 그럼 첫 번째 거. 어떻게 되면 돼요? Y는 기울기 얼마야? 2지? 기울기 2. 2x, Y절편 얼마야?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예. 두 번째. 여기 이직선이죠. 2분의 1. 아, 지금 얘가 얘잖아. 예. 맞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치. 두 번째. 얘는 뭐야?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x. Y절편 얼마? 2. 됐죠. 이 수치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2 더하기 2는 4인데 마이너스 4랑 더하시면 0이니까요 2분의 1이 정답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네. 쉬워 어려워? 쉬운데요? 쉽잖아. 니네가 질문하는 거 하나같이 다 뭐야? 쉬운 거.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잖아. 이제 조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알겠지? 넘어가요. 선생님 4번 못 푸는데요. 아니 풀 시간이 없어. 자, 마지막 6번 문제 갈게요. 6번 맞아? 예. 야, 시계를 왜 봐? 예? 6번 문제 갑니다. 접는 문제네. 종이접기 잘 보세요. 자, 직사각형 접는 건데 그 접는 선이 한 요 정도? 요 정도 접는 선 잡아볼게요. 요 정도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쑥 넘어갈 건데 문제는 어떻게 접은 거냐면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이렇게 접는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상황? 그럼 얘를 뭐라고 이해해야 돼? 무슨 축? 무슨 축? 접는 선은 종이접기에서 항상 무슨 축이 돼? 무슨 축? 붙는 축.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대칭축이죠. 공부를 진짜 잘 안 하는 거지. 문제 잘 풀면 뭐합니까? 이거 다 나중에 가면 안 통하는 것들이잖아. 대답을 잘 하시면 돼. 의도된 대답. 대칭축이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무슨 사이였던 거야?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죠. 네. 그 선대칭인 걸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랑 얘는 선대칭이니까 여기 일단 수직이고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른 그림은 필요가 없어요. 접는 그림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만나요. 자, 두 번째. BG의 길이 자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BG 상황을 봐야 돼요. 아, 여기가 조금 필요하겠네. 접혀져서 넘어가는 부분만 표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접혀져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상황은 이렇게 되지. 모든 상황이 대칭이니까 일단 대칭적인 걸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얘가 접혀져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시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자, 또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접혀져서 넘어간 겁니다. 여기가 수직이고요. 수직, 여기 수직. 이렇게. 상황 이해됐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어디 찍혀 있는 거야? G가 궁금한 거죠, G. 됐죠? 여기. 자, 궁금한 거는 자 BG의 길이를 갖다가 찾을 거. 그러면 궁금한 건 BG 길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좌표 도입하시면 되겠죠. 맞아. 어떻게 도입해? 당연히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G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볼까요? 대칭축에 너무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렇게 가볼게. 이거는 너네들 2학년 2학기에도 종이접기가 나오고 3학년 2학기도 종이접기가 나옵니다. 대신에 2학년 2학기 종이접기는 피타고라스 측면에서 나오고 3학년 2학기 종이접기는 피타고라스 플러스 삼각비로 나와요. 알겠죠? 하는 방법 좀 알아야 돼. 이 전체 여기가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나와. 20. 여기는 얼마야? 10. 여기 10이니? 잘 봐.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이렇게 길이는 얼마야? 20-x. 그게 일로 넘어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 피타고라스 쓸 수 있습니까? 예. 오케이, 써볼게요. 얼마 나와요? 100 플러스 20-x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예. 그럼 x제곱 나가요. 그죠? 40x에 플러스 400이죠? 이게 얘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x제곱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40x가 얼마니까? 300이니까 공 하나 나가고 x는 4분의 30이어서 2분의 10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중요한 거는 2분의 15라는 수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여기가 길이가 다 나오게 돼. 여기가 2분의 15.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됐죠?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알겠지? 길이는 찾을 필요가 없어. 자, 가볼게. 봐봐. 네가 보고 있는 삼각형을 봐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분의 15야. 직각이지. 비율이 10대 2분의 15야. 여기까지 됐어? 자, 간단한 자연수 비율로 가볼게. 3대 4죠. 자, 2 곱하시면 20대 15죠. 몇 대 몇으로 일단 가능해? 4대 3이야. 결론은 뭐냐면 여기 비율이 어디가 4야? 10쪽이 4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입니다. 3, 4, 5니까요. 이해되죠? 몇 가지 됐어? 예. 3, 4, 5 비율이죠. 잘 봐. 여기 각도 X, 동그라미, 수지. 여기 뭡니까? X지. 도형 공부 진짜 안 하시면 이거 안 보이죠? 여기 X죠? 이해됩니까? 왜지? X 더하기 동그라미가 몇 도지? 90이니까 180도 평각에서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지. 도형 기초죠? 초딩들은 다 하죠 이거. 초딩 때 배우는 거니까.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수선해발 땡겨요. 이렇게. 그럼 네가 보고 있는 파란 색깔 삼각형이 이거랑 무슨 관계지? 닮음이죠. 그럼 변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똑같을까? 그렇지. 3, 4, 5짜리로 똑같겠지. 3대 4대 5로 똑같겠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거는 5의 비율이 몇이라는 거 알아? 대칭 10이라는 걸 알아. 2배 확대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 6. 여기 얼마? 8. 그럼 여기 좌표 가보는 거죠. X좌표는 얼마일까요? 8. 오케이. Y좌표는 10 기준으로 6칸, 6칸 땡기는 거야. 얼마야? 16. 끝났죠. 됐지? 자, 따라서 BG 갖다 구하는 거고, 좌표 나왔으니까 그냥 원점과 거리 갖다 계산하시면 돼. 루트 얼마 나옵니까? 88, 64. 이거 계산할 때 또 이상하게 찌질처럼 하지 말자. 알겠지? 봐봐. 원점에서 네가 궁금한 건 어떤 길이야, 지금? 요 길이죠, 요 길이. 맞아? 그럼 그 길이를 갖다 구할 때, 여기 좌표가 얼마니까 네가 여기 길이 얼마야? 8이고 여기 16이지. 몇 대 몇이야? 1대 2. 1대 2대 몇? 루트 5. 오케이. 비율로 간 다음에 몇 배 확대? 8배 확대. 이렇게 해서 정답이 8루트 5. 됐지? 됐어? 명심해.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지?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알겠지? 그렇게 합니다. 정답 8루트 5라서 4번이에요. 됐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상황은 이거야. 도형에서는 당연히 기초적인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직각삼각형 나오면은 이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걸 무조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보통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 그림을 합쳐서 수직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타입 합쳐서 줍니다, 보통.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동그라미 처리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각의 합이 90도인 걸 무조건 이용하게 돼 있어요. 됐죠? 됐어? 도형 기초야. 두 가지 그림. 이렇게. 자꾸 의미부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수학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요 그림들 챙겨라. 알겠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림. 자, 요 정도 풀이해드릴게요. 종이적 기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황이 뭐 때문에 벌어졌다. 잘 치워. 예? 이 모든 상황이 뭐 때문에 벌어졌다. 알겠지? 종이적 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대칭축. 무슨 선이? 접는 선이 대칭축의 역할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저게 대칭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됐지? 넘어갈게. 자, 일단 풀이 과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공부 좀 해. 알겠지? 제가 진짜 이게 닳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저요? 저요? 사람이 발전을 해야지. 내가 6개월을 봤는데도 이렇게 발전이 없단 말이야. 거의 6개월 다 돼가는 거지. 예? 맞아? 아우리다니까. 공부 안 할 거냐? 예?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많이 해요. 너처럼 애매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놀 거면 아예 놀든가, 공부할 거면 아예 공부하든가, 이렇게 애매하게 사세요. 딱 공부 스타일. 정말. 두말 것도 어떻게 잡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참, 공부 더럽게도 아니고. 나중에 후회하면 뻔한. 예?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진짜. 네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인생이. 정신 차려. 알겠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예. 답답하고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씨. 아스트라 나오고 씨. 여기 아스트라 거치니. 나중에 20살 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그때는 게임 서비스가 적을 수도 있고 그때 가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이 나와요. 카트라이더 서포트로. 자,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일단은 33쪽부터는 오늘 과제로 나갈 부분이야. 알겠지? 집합 쪽 조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집합 쪽 조금 핵심적인 건 뭐냐? 니네 또 개념 까먹었을 것 같아. 야, 여기는 이 교재를 잘 챙겨야 되는 게, 얘들아, 우리 공투 프라이드에 집합 없어. 알겠지? 집합 단어 뺐어요. 집합 단어까지 끼면 문제 너무 많아져서 헤비하니까 이거 집합 일부러 뺐어. 아예 문제. 그럼 집합은 결국에는 우리가 1푼 정도로만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 그 중간고사 끝나기 전까지 이 진도를요 집합까지 딱 끝내고 멈출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어쨌든 집합까지는 다 해결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뭐만 남긴 상태에서 함수만 남긴 상태에서 딱 중간 끝내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한 달 하고 한 1, 2주 정도. 그리고 반편성보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함수 단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집합 단원까지 중간전에 끝내놓지 않으면 여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 우리 이거 일품 교재에 있는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거 후딱 끝내고 완전히 그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 쪽으로 좀 몰입하겠습니다. 미리 수학을 끝내놔야 타과목 여유 있는 거 다 아시죠? 해보셔서 아시죠? 알겠지? 미리 초장에 수학을 다져놔야 나중에 암기 과목 할 때 여유가 있는 거야. 원래 시험 대비 다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영수 다 끝내고 국영수 다 끝내고 마지막에 암기 과목 하는 거예요. 멍청이 된다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는 거고. 국어는 아니가 아니에요. 국어 암기 과목 영어는 네가 그렇게 물어보면 좀 그래. 알겠지? 예? 아니, 민성이도 시험 공부해. 알아서 해. 알겠지? 영수는 사실 평소 실력이잖아요. 맞죠? 아 영어는 영수는 사실 평소 실력이야. 그거는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는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지라도 영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 실력이에요. 킬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수중 시험 어렵다. 니네가 제일 어려워. 일단 이근방 학교 중에서는 호수중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와. 근데 호수중에서 만약에 뭐 이제 학생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기권을 구별하는 문제를 한 문제 내겠다. 어디서 내겠냐? 분명히 유리수 순환수도 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야. 부등식 문제거나 아니면 유리수 순환수도 나오는 건데 한 문제씩 나오겠지. 진짜 쉽죠. 이해되죠? 그럼 무슨 문제를 대비해야 되나? 뻔합니다. 대비해야 되는 문제들. 유리수 순환소수 단원에서는 당연히 순환소수 개수 세는 걸 내거나 아니면 그 뭔지 아시죠? 그 부등식 쪽에서 그 뭔지 알지? 그 막 미지수 막 들어가 있고 막회 구하는 거 있지? 막 변형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근데요. 그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 나와. 해가 서로 뭐 자연수해가 3개다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식과 서로소인 뭐 소수의 개수가 4개다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뭔지 아시죠? 부등식 해 쪽으로 나올 건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대비시켜 드릴 테니까 시험에 나오면 맞추라고. 알겠지?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게 나와서 틀려. 얘네들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야. 선생님 우리 학교는 프라이드 시스템 이거 안 풀어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꼭 프라이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를 틀립니다. 딱 하면 돼. 알겠죠?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알겠지? 물론 학교가 옛날같이 어렵게는 안 내는 건 동의합니다. 알겠죠? 동의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들이 이 중학교 2학년 이 문제들을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접해놓지 않으면 두 번 다시 2학년 1학기는 이제 들춰볼 일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다뤄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고 넘어가자는 게 취지야. 시험 대비 목적이고요. 알겠죠? 예. 그래야지 이제 뒤끝없이 그냥 3학년 딱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돈만 없이 해. 알겠지? 성실하게 하라고. 알겠지? 아니, 올백 맞으면 되죠. 야, 타과목도 신경 쓰시고요. 알겠죠? 근데 서술형 대비해줘요. 특목 자사 해야지. 서술형 대비 해줄게. 필요하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니네 이제 다 서술형 부활하는 세대로 알고 있어요. 장단컨대 이번에 서술형 다 100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외 있어 혹시? 우리 학교는 서술형 없어요 하는 학교는 나한테 따로 말해.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서술형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들은 준비시킬 거예요. 됐어? 야, 그 다음에 서술형 잠깐 얘기할게. 야, 니네 서술형에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지 마. 준비할 때 이게 주객전도가 돼버리면 진짜 결국엔 서술형에서 깎여요.
일단 순서 설명할게. 첫 번째, 서술형은 감점 생각하지 마라. 처음에 감점 생각하지 마. 알겠지? 감점 생각은 왜 하냐? 일단 포인트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첫 번째, 풀 줄 아냐 못 푸냐. 풀 수 있어? 이거부터 따져. 네가 풀 수 있어야 감점을 신경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일단 서술형은 접근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점. 두 번째 감점인데, 감점 요소는 근데 요즘 시대의 감점 요소는 사실은 풀이 과정을 뭐 생략을 막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보통은 그거에 단위 이런 것들은 그 추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논리. 왜냐하면 이 서술형 100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단계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짜여져 있는 1단계 뭘 구했다, 2단계 뭘 구했다, 3단계 뭘 구했다, 따라서 결론 4번 답을 이렇게 구했다. 근데 100점이 보통 8점에서 10점 사이로 나오거든, 서술형 한 문제가. 맞아? 보통 8점 기준으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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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런 식으로 10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풀이 과정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으면 2점, 이게 들어가 있으면 2점. 그런데 봐라, 논리관계를 잘 따지라고. 이거 다 생략하고 답이 맞았어. 그럼 8점이야. 알겠지? 예? 이거 다 생략하고 답이 맞았어. 8점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일단 풀 수 있냐가 문제야. 알겠지? 답이 맞는데 풀이 과정에서 감점 요소를 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없는 부분은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전략이야. 알겠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게끔 숨기는 것도 전략입니다. 알겠죠? 풀 줄 아냐가 먼저야. 알겠지? 일단 답이 맞으면 일단 8점,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시겠죠? 그 다음 감점 요소 보는 거야. 이해됐나? 뭐? 답만 쓰면 2점 아니에요? 아니 그냥 8점일 지금 말의 뉘앙스를 못 알아듣겠어. 너 진짜 한참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왜? 가까워. 그치? 네가 쓴 풀이 과정을 적었을 타임이니까. 알겠지? 근데 답이 맞으면 이 사이에 있는 물리적 비약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8점으로 채점한다고 대부분. 예. 근데 답이 틀리면 여기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고. 부분 점수를 줘야 되니까. 이해됐나? 그러니까 결국엔 뭐부터 신경 써야 되냐면 풀 수 있냐가 일단 문제예요. 답을 맞출 수 있냐. 답 쓰실 때 단위 일단 신경 쓰셔야 되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감점 요소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일단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만약에 답이 틀렸으면 일단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답이 맞으면 일단 논리적 비약이 있더라도 대부분 8점 다 100점 합니다. 알겠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신 없는 부분이면 그냥 생략해버려. 차라리 써서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네 그런 경우도 있어. 답은 맞았는데 중간에 막 풀이 과정이 일부러 써가지고 막 틀리는 애들이 있어. 특히 연산 약한 애들. 2 더하기 1, 2 막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부분에서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답이 맞아버리면 선생님이 여기 잘 안 볼 거예요. 이해되셨나? 자세하게 안 들여다볼 거란 말이야. 어떻게 풀었는지 쓱쓱쓱만 본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거 서술형 개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 알겠지? 개인적인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와, 왜 우리 학교는 이거 감점하는데 저쪽 학교는 왜 이거 감점 안 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마, 멍청하게. 알겠지? 이거 다 주관적인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서술형 준비는 별다른 거 없어. 일단 문제를 풀 줄 알면 끝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단위 같은 거 신경 쓰는 거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수행평가나 잘 챙겨. 머저리. 알겠지? 네. 여학생들은 알아서 수행평가 잘 챙깁니다. 니네나 잘 챙기고. 남학생도 잘 챙기는데. 너 잘 챙겨? 네. 선생님 공부 따로 해야 돼요. 어? 아니 선생님 따로 해야 아니, 되는데.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행에서 깎이지 말란 얘기야. 점수 같은 거. 알겠지? 안 깎이죠. 나 특히 태도 점수 같은 거 깎이는 애들은 진짜 멍청이다. 알겠어? 아직도 제가 없어요. 저 노트 없어요. 저 아직도 노트 없어요. 그런 거 깎이지 마. 알겠지? 너 진짜 땅을 치고 해야 합니다. 알겠지? 이거 언제 사지? 너 생각해봐. 너보다 민성이가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 네, 너 진짜 자존심 안 상할 자신 있어요? 돈 많은 친구 있어요. 찾아야 돼요, 진짜. 알겠지? 그리고 민성이는 이제 나중에 대학 잘 가면 너 안 보죠. 예? 맞아? 끼리끼리 원래 만나는 거야. 사람들 인생이라는 저도 거. 노트 알겠지? MIT. 예? 와. 늦었어. MIT는 벌써 일단 두각을 드러내야지 거기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요? 비트.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미래에 갑자기 두각을 소리해서 MIT에 들어간 애들은 보통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잠재력을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잠재력을 드러내는 애들이 MIT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하이포테이션. 일단 아무튼 그렇게 할 거니까 집합 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 다 빠졌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집합 단원들은 근데 답답한 게 뭐 개념 설명해야 되는데 맞아? 뭘 설명해줘야 되나? 공집합, 차집합. 일단 뭐 용어 쓰는 거, 일단 논리적인 기호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답답하죠. 1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편성사 때 답답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틀렸을 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데 뭐 이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뭐 기호 사용하는 거 나오잖아. 옳고 뭐 기억니은 디귿 그 집합 문제에서 틀렸던 분들은 자기가 진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확실히 알겠죠?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건데. 기억났다. 자, 네모와 세모의 관계는 뭐야? 라고 세모 따졌을 안에 때 네모. 중요한 게 뭐죠? 네모는 반드시 뭐여야 돼? 세모 아니에요. 원소여야 돼. 알겠지? 네모는 원소밖에 안 들어가. 알겠습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이 개념을 진짜 모른다니까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알겠지? 두 번째, 세모는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반드시 이쪽으로는 집합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기호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의 기호인데 왼쪽이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른쪽이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 관계가 깨지면 어색한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저 관계가 깨지면. 이해되셨나? 예. 두 번째, 이 기호는 뭐야? 부분집합.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읽을 때 무조건 집합으로 읽어야 되고 오른쪽도 집합으로 봐야 돼. 알겠지? 이게 답답한 거야. 이거 진짜 이 개념도 진짜 없는 상태에서 집합 시험을 본 거잖아요. 연습 좀 해보자. 봐봐. 자, 집합 주어진다. 1, 2, 1. 자, 2. 저기 대본이 틀린. 뭔 소리야? 이렇게 막았어요. 가볼게요. 어렵게 나오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자, 공식 이렇게 가봅시다. 됐지? 자, 첫 번째 집합을 저렇게 줬어. 이거의 의미는 그 한 집합을 표시하는. 집합을 표현하는 집합단위죠. 그 안쪽에 있는 건 다 뭐로 해서? 원소. 다 원소로 해서. 이런 거 다 원소 하나하나들입니다. 원소 하나하나. 이해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걸 A라고 하죠. 이건 100% 참이죠. 예. 이건 왼쪽을 뭐라고 본 거예요? 원소로 본 거죠. 이 원소가 A에 들어있냐? 들어있잖아요. 예. 됐지? 두 번째. 100% 참이죠. 예. 이거 뭐로 본 거예요? 원소. 이거 원소로 본 거예요. 이 원소가 들어있잖아요. 맞지? 이런 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오. 알겠지?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면 왼쪽을 뭐로 해석한 겁니까? 집합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으로서 얘가 있냐? 있잖아. 됐지? 봐봐. 얘가 집합이지. 집합이니까 이 집합을 해석할 때도 이걸 뭐로 봐야 돼? 집합을 나타낸 집합 기호로 봐야 돼. 그리고 안쪽이 뭐야? 원소. 그렇죠. 이게 원소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겠지? 이제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예.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하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아이 잠깐만. 참이야. 이 기호를 원소가 이 원소 공집합 기호가 원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이 A에 들어 있다고. 이해되셨죠? 그럼 이건 뭘까요? 참. 참. 이것도 100% 참이죠. 왜냐면 이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그 안에 있는 건 원소. 됐지? 그럼 이건 뭐야? 참. 이건 우리 아버지도 참이라고 해. 알겠어? 이게 왜 참이? 아. 이거 무조건 참이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무조건 참이야. 이런 거야. 1은 모든 수의 약수다. 이런 개념이야.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자연수의 약수다. 1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됐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꺾어볼게. 진짜 힘들다. 자, 이거 맞아 틀려. 아, 틀려요. 아니. 틀렸어요. 이건 왜 틀려요? 이가 없어요. 그렇죠. 2라는 원소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예. 이 기호를 사용했다는 건 왼쪽을 뭐로 봤다? 집합. 그렇지. 이걸 집합으로 봤다. 안쪽이 원소다. 그럼 1하고 2라는 원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없어? 2가 없잖아. 너는 있어? 1. 이건 있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A의 원소가 맞죠? 맞지? 이런 원소가 있잖아.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시라고. 알겠지? 개념적으로.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 모르는 거야. 알겠지? 아, 나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이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기호야? 원소의 수. 나? 나? 이게 나라는 뜻이야?
나도 그렇게 웃지 마. 몇이라고 써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뭐밖에 안 들어가. 여기는 집합밖에 안 들어가죠. 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몇 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4개라고 써야지 맞아. 동일되시지? 그럼 봐봐라. 이건 무슨 뜻이야? 1개. 아 이게 어떻게 한 개야? 왜요? 이 안에 이거 뭐야? 공집합.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와. 와 진짜 씨. 저 과로가 아니라 저걸로 봤어요. 집합 진짜 너 무슨 뭐 트롤 아니야 트롤? 와. 어? 걔 누구냐? 골룸이랑 친구 아니냐 너? 자 다시 한다. 아 진짜 답답하네. 얼마? 1개. 1. 이거는 공집합 기호를 하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와.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죠. 차이 이해했어? 예. 이건 그냥 공집합이잖아. 알겠지?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 0개. 그치?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떡하냐 진짜. 어? 이해를 못하면 살짝 헷갈렸죠. 됐죠? 그 다음에 벤다이어. 너네 벤다이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벤다이어가 진짜 이 집합에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벤다이어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집합 자체 이 단원에서 쓰이기보다는 나중에 응용 쪽에서 응용심학 쪽에서 보통 많이 활용돼. 예를 들자면 뭐 경우의 수 문제에서 벤다이어 활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확통 가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벤다이어 누가 만들었어? 벤시야. 벤 만들었죠. 벤 맞아?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야. 알겠어? 다이어는 다이어가 뭐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강퇴라는 뜻이야. 알겠어? 벤자는 어입니다. 알겠죠? 벤이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민성이 용어를 잘하셔야 된다. 알겠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니까. 그 다음에 너네 이런 추잡한 공식 같은 거 아직 못 외워서 막 뭐야? 역집합의 원소개 뭐야? NA NA 플러스 NB 플러스 N 교집합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교집합 B.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해서 알려드렸죠. 맞아? 예.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자 2의 배수 몇 개? 25개 25개. 자 3의 배수 몇 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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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어우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 뭐의 배수? 8개. 6의 배수 몇 개? 8개. 8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예. 자 이거 3개짜리도 있지? 이해돼? 집합 3개짜리도 공부하셔야 돼요. A합, B합, C 이것도 있죠? 포함배제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뭐 더하기 뭐야? A 그치? 자 규칙은 이거야. 1개짜리 더하기 나머지 됐죠? 1개짜리 더하기 빼기 2개짜리 플러스 마이너스는 교대로 일어납니다. 규칙이 됐죠? 2개짜리 A교 B B교 C C교 A 됐죠? 2개짜리씩 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짜리를 한 번 더해. A교 B교 C 됐죠? 규칙이야. 4개짜리도 그럼 알지? 4개짜리도 가능합니다. 와 4개짜리 하나씩 된 거 더하기 2개씩 빼고 3개씩 더하고 4개 빼는 거야. 됐지? 다 성립합니다. 됐죠? 1번어 됐죠? 시험에 나오는 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2가지 갖다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 수학에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포함시키고 중복된 거 배제하고 됐지? 이런 느낌. 이런 공식 같은 거 잘 기억하시라고. 됐지? 예. 자, 그 다음에 구분 집합 간다. 여기서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의 개념은 설명 안 해줘도 되죠.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원소 형태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는 원소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은 이제 됐고요. 구분 집합 개수가 핵심 컨텐츠지 여기서. 맞아? 맞아? 예. 구분 집합 이제 좀 찾아볼게. 너네들이 이거 구분 집합 개수 응용 쪽 문제들 대부분 다 틀렸어요. 맞춘 사람 2명인가밖에 없는데. 이 부분집합 개수를 셀 때 뭐를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문제냐면 보통 공집합 맞아? 공집합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이 한 개 차이가 나.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니까 대충 공부하니까 대부분이 다 틀리더라고. 답이 63개인데 막 64개로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63개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구별시켜드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2가지 아이디어만 설명할 테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봐.
예를 들어 설명할게. 집합 A가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A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부분집합의 아이디어는 원래 뭐예요? 부분집합 몇 개예요? 32. 총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입니까? 32. 2의 몇 제곱이야? 의미가 중요한 거야. 5제곱. 5개죠. 여기가 원소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거 왜 원소 개수가 들어가요? 부분집합의 종류가 원소의 입장에서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죠? 부분집합은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 곱하기 2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5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 경우의 수 때문에 2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총개수가요. 이해되시죠? 예. 이 총개수 2의 5제곱 안에는 뭐랑 뭐도 포함돼? A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도 포함된다고 알겠지? 그럼 두 가지 아이디어 설명할게. 첫 번째, 이건 당연히 기초 개념이고, 알겠지? 이거 나중에 확률 통계 가서 다시 해석된다. 이거 나중에 확통단원 가서는 재해석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확통단원 들어가서는 저게 다시 해석된다고. 잠깐 좀 해볼까? 너네들 일단 조합 배웠으니까 설명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볼게. 이 관점은요,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예요. 한 원소를 원소 관점에서 그 부분집합 안에 이 원소가 있다, or 없다 이걸로 구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가 5번 곱해지는 구조를 띠고 있지. 이해됐어? 근데 앞으로 확통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확통 가서는 이 부분집합을 구할 거예요. 부분집합의 이제 이 관점을 무조건 이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수능 보려면요. 알겠죠? 너네들 어차피 얘는 필수가 아니야. 알겠지? 니네 수능 필수로 들어가는 과정이 대수, 미적분, 원, 확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확통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관점은 확통에서는 이 부분집합의 관점을 무조건 원소 개수로 원소의 개수 관점에서 케이스 분류합니다. 알겠죠? 하나의 원소 관점으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로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확통 관점에서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 개수의 형태로 케이스를 나누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0개인 것. 다음이 무슨 집합이겠어? 공집합이죠. 맞죠? 두 번째, 원소 개수가 1개인 것, 2개인 것, 3개인 것, 4개인 것. 그 다음에 맥스가 5개죠. 5개인 건 당연히 몇 개겠어? 뭐밖에 없어? A밖에 없겠지. 이해됐지? 됐어? 대신에 이걸 이제 관점을 세는 건데 잘 봐봐. 이게 표현 방법, 이것도 배우셔야 되겠네? 이게 무슨 표현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나열법?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이 수능에 나오면 뭘 물어볼까? 개수. 당연히 이거 자체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이 표현 방법은 두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 중복 허용한다 안 한다. 이게 수능에 나오는 거야. 이 표현 방법은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화하지 않는다. 알겠지? 와. 두 번째,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없다. 이게 수능에 나와요. 됐죠? 집합 표현은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운팅하는 방법이 니들이 배운 순열 조합 중에 뭐에 해당해? 순열. 조합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순서 상관이 없고 중복 허락하지 않죠. 맞아? 조합에 해당하는 거야. 콤비네이션. 알겠지? 기본적으로 셀 때는 콤비네이션을 사용해요. 그러니까요. 원소가 1개짜리는 5개의 전체 원소 개수 중에서 몇 개를 뽑는 행위야? 1개. 그렇죠. 1개를 뽑는 행위입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럼 위에 거는 뭘까요?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안 뽑아.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됐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1개 나오죠. 그럼 원소개수 1개짜리 5C니까 계산하면 몇 개 나와요? 5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2개짜리는요?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것 같아? 2개를 뽑는 것 같아, 원소를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관계없다고. 1, 2를 뽑는 거랑 2, 1을 뽑는 건 같은 집합이니까요. 이해됐음? 그럼 얘는요? 5C, 3. 얘는 5C, 4. 얘는 5C, 5개 다 뽑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싹 다 더한 게 뭐라는 거야? 그 결과가 2의 5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 첫 번째,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이런 나중에 확성 가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NCN까지 싹 다 더하면 2N제곱. 됐지? 나중에 파생되는 공식이 저겁니다. 확통 가서. 알겠죠?
됐어요? 됐어? 자, 이 공식을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음. 그런데 이건 봐봐. 알겠지? 이제 부분집합 구할 때 케이스를 뭘로 나눠? 원소 개수 측면에서 케이스 분류해서 콤비네이션 사용해서 구한다. 알겠지? 이해된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봐.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일단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니네들 이거 공집합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거랑 정말 헷갈려 해가지고 이거 개념이 진짜 깊이가 부족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봐. 반드시 포함한다의 개념부터 가르칠게요. 반드시 포함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봐.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의 부분 중에서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돼. 알겠지? A의 부분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 부분집합 몇 개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었죠. 1과 2를 반드시 포함이니까 1과 2를 어디 들고 있어? 주머니에 딱 갖고 있다가 나머지 것들로 뭐 합니까?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을 해요. 일단 설명할게요. 원래 버전. 나머지 3, 4, 5. 자, 이걸로 부분집합을 구성해. 이해됐어? 그러면 공집합 나오는 거야. 부분집합이니까. 원소 한 개짜리가 나올 거고요.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이렇게. 그 다음 원소 두 개짜리가 나올 거죠. 두 개짜리는 역시 3C 2개 나옵니다. 3개 나와요. 3C 1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3, 4,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5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냥 마지막 3개짜리가 나옵니다. 다 포함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3, 4, 5.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머니에 들고 있던 1하고 2를 어떻게 해? 여기에 투척하는 거야. 투척. 알겠지? 그럼 투척하게 되면 공집합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서 1, 2가 투척당하니까 지금 여기는 1,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나머지 거에는 다 뭐가 포함되는 거야? 1, 2를 이렇게 다 첨가시키는 겁니다. 원리 자체가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렇게. 됐지? 그럼 네가 보고 있는 거는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그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틀리는 거라고요. 알겠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서는 공집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랑 같은 거예요? 얘네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 구성한 것만큼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공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 5개 중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2개, 특정 원소가 2개니까 그 2개를 제외하고 구하자. 그러니까 몇 개 나와? 8개 나오지. 이해되셨나? 근데 이 8개 안에는 공집합이 없다고요. 반드시 포함이니까. 갖고 있다가 추척하는 거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를 조합의 관점으로 간단하게 해석해 봅시다. 됐죠? 조합의 관점으로. 봐봐.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는 너가 지금 뭐를 일단 뽑고 시작해야 돼? 1하고 2를 반드시 뽑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채우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역시 뭐 할 수 있어? 여기가 안 올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공집합 이런 것들. 됐지? 됐어? 그러니까 네가 결국에는 이 빈 부분을 자, 채우면 되는 것인데 여기를 채우는 거는 결국에는 3, 4, 5의 부분집합들로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3, 4, 5의 부분집합들로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그냥 몇 개인 거예요? 2의 세제곱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네가 당연히 이 집합 안에는 공집합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1, 2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드시 포함하면 일단은 뽑아놓고 생각해.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 구성하는 것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집합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포함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포함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더 쉬워. 포함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삭제시켜놓고 없애버리고 그냥 부분집합 구성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봐. 예를 들어서 A의 부분 중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1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그럼 원래 것들 중에서 뭐는 제외하고 1하고 2는 그냥 삭제시켜 버린 다음에 나머지 것들로 부분집합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거는 결국 3, 4, 5의 부분집합과 같습니다. 이해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어. 알겠죠? 차이는 이거란 말이에요.
개수를 카운팅하는 건 똑같은데 이것도 몇 개 나와? 2의 세제곱계 나오겠죠? 8개. 근데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그 안에 공집합이 없어요. 얘는요. 무조건 공집합을 하나는 포함하게 되어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의 정답은 8개고 이거의 정답은 사실 공집합을 제외하면 7개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차이의 뉘앙스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보통 2개 섞어서 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라서 그냥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쓰시길 바라는데, 너네 응용시간 문제 쪽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적인 건 뭐예요?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응시 문제는 너희들 일단 집합 자체를 물어보는 건 거의 없어. 알겠지? 물어보는 건 뭐야? 우리의 핵심 컨텐츠는 이거야. 집합의 무슨 표현 방법? 일단 원소날법은 설명했죠. 뭐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나오면 중복 허락하지 않고 순서를 상관없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문제랑 결합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조건제시법. 니들이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건 조건제시법이야. 알겠지? 여기에 대표 원소가 오고요. 대표 원소가 그 다음에 조건식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지? 이 대표 원소라는 건 뭘까요?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구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차이를 좀 느끼셔야 돼. 잘 봐. 첫 번째, 만약에 대표 원소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이건 뭐야? 좌표평면 위의 순서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집합이에요. 좌표평면 위의 점집합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원위의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이 집합이 뜻하는 건 뭐예요? 원이에요. 원. 알겠죠? 점집합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적었지? 이렇게 적었는데 만약에 이런 표현을 줘. 마찬가지로 x, y가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줘버려요. 여기까지 됐나? 5 정도로 주고 됐어? 이건 뭐야? 직선 위에 있는 점집합들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죠, 교. 이거 위에 있는 점이면서 원 위에 있는 점. 그럼 무슨 점이야, 이거는? 교점.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오케이. 교집합의 원리는 교점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의 표현, 그지? 그럼 이 문제는 표현은 집합으로 줬는데 결국 무슨 문제야? 원 문제야, 원 문제. 이해되지? 원과 직선의 교점이니까 뭘 따집니까? 중심으로부터 어떤 것의 거리를 따져요? 직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따져서 그게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반지름 길이와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반지름보다 길게 나오면 절대로 안 만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무슨 나열법이다. 결국에 무슨 나열법이 아니라 이거 조건제시법이야. 근데 대부분 조건제시를 줄 건데 조건제시를 주면은 이 표현 방법만 집합인 거고요. 문제풀이 방식은 집합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 또는 포물선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판별식 이런 거.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됐지? 넘어가. 잘 풀 거라고 믿는데 행렬 이런 거 또 나오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조건제시법도 해석을 못하는 애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알겠죠? 아주 답답해. 이 조건제시법 해석 못하는 애들 때문에. 됐지? 무슨 차이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뜻이 이미 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합을 이렇게 바꿔. 대표 원소 자체를요. 순서상 말고요. 대표 원소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 이건 무슨 뜻이겠어? 그치? x값만 도출해라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 x값을 도출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x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맞아요. x 뭐야?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하는 목표는 x값들이잖아요. 1-y. 그렇죠. 1-y 제곱이고 우리가 이걸 이제 양변 루트를 갖다가 씌울 때 중요한 거는 뭐다? 이게 다 실수 범위 내에서 뭔가 찍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x값이 루트 1-y 제곱 사실은 풀맞아. 맞지? 이렇게 찍혔을 때 이게 정의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쪽이 무슨 값이어야 돼? 반드시 0 이상의 값이 와야지 이게 정의가 되려면 찍히려면 저게 0보다 작으면 허수로 넘어가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y 좌표는 결국에 뭐겠어? y제곱이 1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y번호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잡혀요? 1까지만 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잡혔을 때 이 x는 지금 헷갈리지 마. x랑 y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정의역이 y인 거고요. 그 y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x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리함수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제 무리함수란 말이야. 저게 찍히는 위치가요.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y축인 거야. 그때 y 값 집어넣어서 나오면 튀어나온 값이 x 값인 거야. 이해되지? 됐어? 근데 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됐지? 그럼 플러스 쪽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찍히는 위치 자체가 뭐인 거예요? 그 x 값들만 찍자라는 거잖아. 알겠지? 이해됐지? 내가 여기에 표현을 하는 거면 순서상 x, y로 찍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의 글이. 그러니까 이 전집합이 돼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찍지 않고 내가 그냥 x 값만 도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걸 만족시키는 그 y 값에 따라서 도출되는 x 값만 이제 고려하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대표 원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니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거는 다 이런 것들밖에 없어. 순서상 그러니까 점좌표죠. 점좌표를 물어보거나 조금 특이한 거 있으면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행렬로 되게 많이 나왔어. 행렬. 무슨 집합이죠? 행렬의 집합인 거예요. 오케이? 행렬의 집합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죠. 나올 수도 있어. 니들은 행렬이 교육과정 내에 속하는 세대예요. 알겠죠? 집합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빡 걸어버리면 뒤에 뭔가 조건이 오겠지. 알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뭐에 대한 집합이죠?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형태는 어떤 형태? 행렬 형태고요. 그 행렬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들의 모임이야. 이런 식으로 행렬로도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충분히. 됐지? 그러니까 원소 형태 대표 원소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대표 원소 모양이 결정됐을 때 그걸 만족하는 조건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오면 되겠죠. 조건. 뭐겠어?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집합 행렬 A, B에 대하여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다? 이렇게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된다.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A 봐봐요. 이런 개념들 다 잊고 있잖아요. A B는 B A.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끔 하는 그러한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들은 나중에 이거 행렬이랑 엮었을 때 분명히 시험 대비하셔야 돼. 왜냐하면 너는 이전 세대들은 행렬이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이 사라진 게 2009 개정 때 사라졌거든. 제가 알기로 공부 개정 때 사라졌습니다. 저는 행렬을 배웠던 세대였고요. 알겠죠? 7차 그 다음 2007 개정. 그래서 저는 7.5차라고 불러. 알겠죠? 그리고 이 전이 2009년 때 개정이 한 번 더 돼요. 그리고 나서 2015 개정이죠. 당신들은 2022 개정이야. 알겠지? 22 개정이야. 제가 요 세대. 저랑 교육과정이 벌써 1, 2, 3세대 차이 납니다. 알겠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띠도 쳐야 돼. 됐죠? 근데 행렬이 저 때 있었다가 저까지 배웠어요. 그랬다가 요 교육과정 때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졌고 이때 다시 부활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 동안에 뭐가 없어? 기출 문제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공백 기간 동안에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행렬에 대한 기출 문제가. 그럼 어떤 기출밖에 없어요? 다 저 이전 세대 때 배웠던 이 행렬 기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못 내요. 왜? 너무 예전에는 행렬을 너무 많이 배웠었거든. 틀당 문제. 틀당 문제. 와 열받네. 틀당은 씨. 이게 틀당은 너무 표현이 너무한 거 아니야? 틀리다가 15년이 됐지. 야 그래도 제가 틀릴 길 나이는 아니죠. 열받네 진짜. 아무튼 그 이전 세대가 배웠던 행렬 같은 경우는 니네는 막 뭐밖에 안 배워 사실.
곱하기밖에 안 배우잖아. 그 다음에 켈리 밀턴 알려드리긴 하는데 켈리 밀턴은 사실 교과적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켈리를 쓰면 편하게끔 나오는 문제는 나올 거예요. 대신에 그 문제는 그냥 곱하기로도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때는 역행렬도 배웠고요. 막 이상한 거 막 뭐 역행렬, 뭐 가능성, 존재 가능성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야. 예전에 행렬 이만큼 배웠단 말이야. 니들은 이만큼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전의 기출 문제는 다시 재등장할 일이 없어.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걷어내고 좀 괜찮게 낼 만한 문제들이 보통은 재활용이에요. 알겠죠? 기존의 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아 이거 이번 교육과정 애들한테 어떻게 내면 좋을까? 이게 다 재활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 니들이 분석할 수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니들은 행렬에 대한 기출 문제가 없는 세대니까. 참. 질문. 됐죠? 2023년 있잖아. 질문. 왜? 2010년생들은 행렬 배워요? 2010년생 니들이 몇 년생인데? 저희 11년생. 아니 그러니까 이번 중3들은 행렬 배워요? 이번 고1 올라갔던 애들이 최초 세대죠. 오? 그러면 기출 나오잖아요. 기출 나오죠. 1년 기출밖에 안 나오잖아요. 2년 아니에요? 2년인가? 네. 2년에 대한 기출밖에 안 나오잖아. 2023년 있잖아. 한 4-5개, 4, 5개년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행렬 대비해야 된다. 알겠지?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행렬이랑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집합에 대한 표현은 알겠지? 밥 먹읍시다. 오.